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하니 엄청 떨리고 막막하기까지 하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던 다른 분들의 말이 공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이기도 한데 또 아니기도 하고 나름 복잡하네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지만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대학교에서부터 함께 지내온 장수 커플이었어요.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허튼 짓은 안 할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함께 대학을 졸업하고 한창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남편은 큰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모두 그만두고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의대에 꼭 가고 싶다면서요. 그때가 한 20대 후반쯤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염려도 되고 저도 정답을 모르니 함께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마음에 남겠어요? 본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수능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해 본 수능은 정말 택도 없이 탈락을 했어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고등학생들과 겨루려니 당연히 힘들었겠죠. 뭔가 아쉬웠는지 1년을 더 해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것 또한 지지해주기로 했어요. 그때의 데이트는 제가 마치 남편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만나자는 말도 먼저 한 적 없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모두 다 지불했는데요. 남편 생일 때는 직장이었던 전 명품을 선물해줬지만 제 생일 때 공부하던 남편은 저에게 손편지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아무 불만도 없었어요. 기다려주고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고시원으로 반찬을 열심히 만들어서 나르면서도 전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남편은 드디어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30 초반 즈음이었지요. 남편도 저도 너무 감격스럽던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연애한 지 근 10년이 되었고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민아,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나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하고 결혼해 줄래? 여태까지 기다려주고 나 지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내가 사랑해서 한 일인데 뭐. 난 너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좋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그때도 너 옆에 있을게. 아마 너가 기다려주고 나한테 해준 거 우리 집도 다 아니까 당연히 우리 집 쪽에서 신혼집은 해주실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예쁜 가정 꾸리고 살자. 그래. 그렇게 우리 잘 살자. 이렇게 내 맘 잘 알아주고 결혼하자고 해주고.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요새는 반반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도 괜찮았었는데 남편이 정말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기다려준 게 있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남편은 고집을 부려 본인 집에 부탁드려서든 어떻게 해서든 신혼집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 뭔가 맘대로 되지 않는가 보더군요. 슬쩍 물어보니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 듯 했고 가족들이 결혼 자체를 조금 반대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일단 가족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니 그저 힘들면 언제나 말하라고 말해주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저희는 이제 한 가정에서 함께할 생각에 설레어 가구도 보러 다니고 열심히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집 주변에서 밥을 먹고 간단히 카페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연히 어머님과 예비 시누이를 보게 된 것이죠. 오, 수민이구나. 잘 지냈니?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구나. 대학생 때 보고 못 본 것 같은데 맞지? 엄청 이뻐졌네. 어린 티가 아예 없어졌어.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만이네요. 언니도 잘 지내셨죠? 그렇게 안부 인사를 간단히 하고 앉으려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남편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저에게 슬쩍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참. 안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앉아도 되지? 네, 어머님, 앉으세요. 뭐라도 시켜드릴게요. 아이, 됐고. 요새 내가 우리 아들하고 얼마나 싸운지 모른다. 조금만 지원을 해달라나 뭐라나.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이야. 혹시 수민이가 집 해와야지 결혼하겠다 이런 말 한 건 아니지? 네, 어머님. 당연히 아니죠. 저도 어느 정도 상황은 오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신혼집은 꼭 본인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버겁고 해서 어머니께 부탁드린 것 같아요. 최대한 지원받지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찾자고 말을 했는데 아마 본인이 꼭 마련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잘 달래서 말해보겠습니다. 아니, 난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네? 어떤 부분이 솔직히 남자친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떠나면 그만인데 본인이 매달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참 뭐가 그렇게 고맙고 눈물 나고 가슴이 아린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의사가 될 것 같으니 기다린 거 아니야. 그 가능성 보고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아들은 제대로 알아먹지도 못하더라고. 딸, 안 그래? 그렇지. 사실 수민이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워낙 지금 내 동생이랑 엄마랑 많이 싸워서 지금 엄마가 날이 서 있어서 그래. 근데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니? 지원해주고 기다려주고 한 거 생색낼 건 아니라고 봐.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좋아서 자기가 다 기다려놓고 뭘 바라는 건 좀 그렇지. 미래 투자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말이야. 전 바란 적 없는데요. 그리고 의사가 될 것 같아서 옆에 붙어 있었던 것도 절대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전 정말 신혼집에 관해서는 일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원해주기가 힘들어. 돈도 없거든. 둘이 결혼할 거면 어떻게든 알아서 잘하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우리한테 의지할 생각은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돈이 없어서 저희에게 지원을 하나도 해주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될걸. 제가 남편이 의사가 될 것 같으니 미래 투자 개념으로 지원해줬다는 뉘앙스를 들으니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20살 이후로 거의 한 10년 만에 뵙는 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고가우신 건지. 제가 이제는 의사가 된 잘난 아들 옆에서 떨어지길 바라시는 건지. 아마 둘 다 맞는 말이겠죠? 어머님과 신우의 눈에는 제가 의사가 될 것 같으니 알랑방구 끼다가 의사가 되니 집 내놓으라고 하는 여우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할 생각은 아예 없었을지도요. 신우이는 이혼을 한 돌싱이었는데 왜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시댁에 얹혀 사는 걸로만 대충 알고 있었어요. 저도 한두 번 정도만 배웠지 친분이 있진 않았고요. 그런데 그날은 저에게 경고처럼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남편이랑 가뜩이나 트러블이 있어 보여서 따로 더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도 집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상견례도 진행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좀 천천히 하자고 말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렇게 추석 휴가 언저리쯤 되었을까요?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너무 잘했기에 저도 이번에는 선물을 사서 찾아뵈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근차근 신혼집 해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도 드리고 예쁘게 봐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전주에 예약한 예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시댁에 처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추석이라 찾아뵙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여기 신경 써서 고른 과일들이에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이런 걸 다. 고맙다?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근데 나 우리 수민이가 왜 이거 사왔는지 알 것 같은데? 추석이라서 사온 거 아니지? 네? 어머니 곧 생신이세요? 그냥 정말 추석이기도 하고 인사도 드릴 겸 사온 거예요. 나 다 알아. 일부러 집 달라고 그러는 거지? 지원 좀 해달라고. 우리 아들 데려가게 빨리 돈 좀 달라고. 근데 수민아, 나 정말 해줄 돈 없다. 우리 아들도 이제 나한테 돈 어쩌고 일절 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수민이도 깔끔하게 포기하라고. 오해가 있어서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정말 남편 꼬셔서 돈 받아와 결혼하자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오빠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냥 놔뒀을 뿐입니다. 오빠랑 둘이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빠 의사 될 것 같으니 옆에 열심히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 하게 되면 평생 후회할까 봐 선택을 존중해주고 옆에서 기다려줬을 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순수하게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저의 이런 말에도 어머님은 끄떡도 하지 않고 본인 할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어이없는 말씀과 함께요. 근데 요새도 과일 주고 그러니? 주변 보니 다 명품 하나씩 하던데. 해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명품 많이 하거든. 다음부턴 참고하렴. 이제 우리 가족 되려고 하니 내 취향을 말해주는 거야. 의사 엄마 되는데 기 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네? 명품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무뚝뚝해도 내 생일이나 그럴 때 매번 명품만 해줬거든. 딸은 너한테 말 안 해주디? 나 명품 좋아한다고. 과일보다 명품이 나을 것 같다고. 네, 따로 말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오늘 생신이세요? 저는 명절이라 들린 건데 추석 때 설날 때마다 이렇게 뭘 드려야 하는 건지 몰랐네요. 명품을 사달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남편은 언제부터 들었는지 뒤에서 서 있더라고요. 화가 났는지 얼굴은 빨개져서 제 손을 잡고는 그 자리를 뛰쳐나오더군요. 수민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만 당하고 샀으면 됐지. 왜 수민이까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왜 똑바로 수민이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됐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들을 말도 없고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저는 남편에게서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 모두를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어머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차가웠던 이유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남편의 상처가 참 크겠더군요.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나도 너무 당황스러웠어. 혹시나 오해할 부분 생길까봐 말할게. 나 엄마한테 돈 달라고 신혼집 하고 싶다고 떼쓴 적 단 한 번도 없어. 여태까지 수민이가 기다려주고 나에게 최선을 다해줘서 이제는 결혼하고 싶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혹시 잠시 돈 빌려줄 수 있냐? 이자까지 쳐서 어떻게든 갚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매몰차게 거절하시더라. 대출까지 다 알아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거든. 그랬구나. 왜 그렇게 혼자 힘들었어?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무리해서 빨리 할 필요 없어. 남자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다 말을 해. 그리고 나 우리 엄마 아들 아니야.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친엄마랑 이혼하시고 지금 엄마랑 재혼하시면서 그렇게 난 이 집 아들이 됐어.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내가 유치원 때 새엄마가 생긴 거라 난 거의 우리 엄마랑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컸거든.
근데 우리 엄마 예전부터 우리 누나만 정말 예뻐하는 거 있지? 나는 어디 다리에서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찬밥이었고. 이해해. 어떻게 내 자식이랑 남의 자식이랑 같을 수가 있겠어? 난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쳤고 의대 가기로 한 것도 엄마 때문에도 있었거든. 사랑받고 싶어서 명품도 무리하면서 사들였고. 참,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이제 너만 지킬 거야, 나는. 그랬구나. 말해줘서 고마워. 왜 그렇게 나한테 차갑게 대하시나 생각했는데 이유가 다 있었구나. 여태까지 정말 힘들었겠다. 혼자 어떻게 그걸 다 버텼어? 남편의 집은 알고 보니 재혼 가정이었고 어머님은 새엄마였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니 차별도 심하게 당했고 수능날 도시락도 먹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운동회 때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자기 성적에도 아무도 관심 없었다고 하면서 눈물도 맺히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상처받은 사람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도 했고요. 이제 절 지켜준다는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들끼리 애쓰고 있던 중 저는 엄마께 안부 인사 겸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잘 지냈죠? 날도 더운데 어떻게 지내요? 별일 없죠? 난 별일 없지. 수민이는? 저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결혼을 안 해? 이제 의사 타이틀 달 거고 안정도 될 텐데 결혼 얘기 안 나와? 너희 10년 동안 만났잖아. 너무 늦어져도 못 써. 오래 만나고 헤어지는 커플 많이 봤다. 나오기야 하죠. 근데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냥 집도 그렇고 뭐. 오빠도 이제 공부 시작인데 모아둔 돈도 없고 저도 그렇고요. 조금 결혼을 미뤄야 하지 않을까. 아직 준비가 서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상황 보고 하려고요. 그래? 서로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고? 그럼요. 합격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자고 했는걸요? 본인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지금 맘대로 되는 게 없으니. 뭐가 맘대로 되는 게 없어. 결혼만 그런 거지. 지금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그럼 우리가 집은 해줄 게 수미나 20평대면 되는 거잖아.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못하러 꿍꿍대고 있었어. 엄마가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봐? 아빠도 안 그래도 어제 밥 먹을 때 여쭤보시더라. 너희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네? 아니 집을요? 아니 왜? 안 해줘도 돼요. 괜찮아. 아니야. 난 너가 얼마나 종현이를 사랑하는지 알아. 종현이도 얼마나 건실한 청년인지 오래 봐서 잘 알고.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하셨어. 우리가 젊은 나이에 너 하나 낳은 이유가 뭐겠어? 너 하나 부족함 없이 잘 키우려 했거든. 여유 있어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가지 마. 종현이한테는 너가 잘 말하고. 참, 아이, 진짜 고마워요. 평생 살아가면서 다 갚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저희 친정은 망설이지도 않고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고 20평대면 충분할 거라고 당장 이번 주부터 집을 알아보자고 말씀하셨어요. 남편한테 말하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 말했고 앞으로 꼭 갚아나가자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주말이면 같이 집을 보러 다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대충 감도 잡힌 상태였어요. 그날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귀신같이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민아, 통화되지? 놀래서 전화했어. 대충 아들한테 소식 들었는데 사돈댁에서 20평대 아파트 해준다며? 네, 뭐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집 알아보고 있는 거니? 네, 오빠하고 같이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지역별로 보고 왔는데 집 보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신경 쓸 게 많아요.
맞아. 집 보는 게 원래 그렇게 볼 게 많아. 근데 너희 아기 생각도 당장 없던데. 너무 척척하지 않겠어? 너무 조용할 것 같은데. 신혼부부들 다 두 명이서 살잖아요. 어머님, 어떤 게 적적한 부분인지. 아니, 막 시끌벅적하게 시댁도 왔다가 처가댁도 갔다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둘이 뚝 떨어져서 살면 얼마나 척척하고 조용할까 싶어서. 사람 사는 곳이 너무 조용하고 그래도 안 좋다고 하더라. 어느 정도 생기가 있어야 한대. 딱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만난 지 저희도 10년이나 되어서 서로 성격도 잘 알고 있어서 친구 같아요, 어머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생각해서 해내 볼게요. 그래, 알았다. 어머님은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는 둘이 살기에 적적하지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구독자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 같나요?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저희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이런 반응일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남편을 그렇게 구박했고 차별했으면 사돈이 집을 해준다 할 때 합가한다는 얘기는 못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말을 하려는데 남편은 집에 누가 봐도 폭발 직전에 얼굴을 하고 들어와서는 저와 얘기를 잠시 나누자고 했습니다. 이제 엄마 전화 오면 아예 받지 마. 왜 그래, 오빠? 무슨 일 있어?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사실 나 아까 어머님이랑 잠깐 통화했어. 뭐라고 하셨어? 또 쓸데없는 말 한 건 아니지? 우리 집에서 20평대 해주는 거 맞냐고 하면서 둘이 살기 적적하지 않겠냐고 사람 사는 곳이 너무 조용하고 그래도 안 좋다고 하시더라? 뻔하지 뭐.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좀 더 두고 봐야겠는데 자꾸 집 얘기를 하시긴 해.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 남편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서 머리를 싸맸어요. 저도 이제는 정말 지겹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뒤로 구시렁대면서 원하는 게 많으신 건지. 그리고 다짐도 했습니다. 이젠 제가 남편 곁에 있으니 원하는 대로 못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9주 주말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나가려는데 어머님께서 당장 오라는 호출이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다음에 간다고 말씀도 드려봤는데 꼭 지금 당장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엄마, 뭔데 그러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하세요. 아니, 아들. 생각해봐. 여태까지 내가 널 돌봐줬는데 내가 계속 챙겨야 하지 않겠어? 내가 차라리 돈을 좀 더 보태주마. 20평대 아파트 말고 30평 이상으로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난 아들이랑 못 떨어져 사니까 큰 평수 마련해서 같이 살자꾸나.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우리는 허전해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그럴 생각 없어요, 엄마. 그럴 돈 있으면 저희 집을 먼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랑 왜 못 떨어지시겠다는 건지 저한테 그 정도 애정도 없으시면서 왜 저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냐고요. 누가? 왜 애정이 없어?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더 있어? 대충 너네 집 알아보고 다니는데 들어보니까 신도시던데. 그 낯선 것을 감수하고 내가 우리 아들을 챙기러 간다는 거 아니야. 난 꼭 너희랑 같이 살아야겠다. 네, 그 말이 하고 싶으셨던 거죠? 저희랑 살고 싶다는 말. 저 안 챙겨주셔도 돼요. 챙겨주신 것도 많이 없지만 이젠 정말 저도 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수민이랑 살고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여기 집도 있고 잘 사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빠 잘 알아서 챙길 테니 그렇게 낯선 곳에 이사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결국 어머님께서는 저희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맞았고 저희는 칼같이 거절했어요. 대체 뭐 때문에 저희와 같이 산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우기고 있었죠. 남편은 잠시 저와 얘기 좀 하자며 밖으로 불러냈고 저는 그 사이에 어머님과 시누이가 무슨 말을 할 것만 같아서 전화기 녹음기를 켜놓고 밖으로 향했죠. 나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님하고 시누이하고 같이 살 이유 없어. 나도 단호하고 오빠도 단호하고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자. 우리가 싫다고 하면 되는 거야. 짐 들고 쳐들어오기라도 하겠어? 그리고 나오기 전에 나 혹시 몰라서 녹음기 켜놓고 나왔는데 그거 집 가서 우선 들어보자.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저희는 서둘러 핸드폰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정확하게 안 된다고 못을 박았으니 욕을 했을까? 아니면 알겠다고 하면서 포기했을까? 내가 여우 같다고 하면서 욕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저희는 집으로 향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기를 켠 순간 저희는 말 그대로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과 시누이는 수위 높은 언행으로 저희를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대체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대충 말만 하면 알겠다고 벌벌 기던 놈이 갑자기 왜 저렇게 단호해졌냐는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말이야. 쟤네랑 그냥 합쳐서 엄마 밥도 차리지 말라고 하려 했는데 설득하려면 시간 좀 걸리게 생겼네? 그냥 키워줬으니 이제 보답하려고 아들을 계속 쪼는 수밖에 없지 뭐. 그래도 걔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듣게 되어 있어. 예전부터 내가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고 해도 한마디라도 대들은 거 봤어? 근데 어디서 돈 구해 보태준다는 거야. 우리 없잖아 지금. 30평대로 옮기려면 그래도 돈 꽤 들 텐데. 일단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오케이 하면 뭔가 틀어졌다고 하면서 아들 엄마 좀 도와줘 하면서 도와주게 만들어야지. 아, 그러면 되겠다. 아니 근데 쟤도 지금 돈 없을 텐데? 그래서 결혼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 뭐 대출받게 하던가 하면 되지. 내 이름으로 받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아, 나도 좀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며느리 덕 좀 보면서 빨래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아, 이제 우리 아들 의사 되고 하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용돈이나 받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예, 너도 새로 시집이나 가. 의사 집안이라고 하면 그래도 눈독 들이는 남자들이 있을 게다. 아, 대출받게 하면 되겠구나. 의사니까 직업도 명확하고 돈도 많이 나오겠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우리 엄마 하여간 진짜 똑똑해? 이런 잔머리는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같이 살자고 계속 설득하고 옆에서 부추기라고. 수민이 걔도 은근 무릉구석이 있어 보이니까 밀어붙이면 돼. 당근하고 채찍을 계속 쓰자고. 알겠지? 다 듣고 나서 옆에 남편을 보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죠. 어머님과 시누이의 말들이 당연히 상처가 되었겠죠. 우선 같이 살게 되면 돈이 잘못돼서 없어졌다는 핑계를 댄 뒤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한다. 여태까지 남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는지 알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남편은 또다시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했고 저는 슬슬 답답하면서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대체 아무것도 되는 일 없이 어머님의 계획대로 휘말려가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일을 알아서 한다는 건지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하는 게 맞는 걸까 싶어 저도 생각이 많아지던 중 저희 엄마에게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수민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보렴. 너 시어머니가 신우이랑 집에 지금 와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바로 집으로 향했는데 들어가니 아무렇지 않은 뻔뻔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를 꾹꾹 참고는 말했죠. 여기 무슨 일이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에게 하시죠.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지금 누구도 반길 상황은 아닌데요. 아, 수민이 왔구나. 잘 왔다. 같이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사실 저희 아들 종현이 제 친아들 아니에요. 알고 계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혼 가정으로 얻게 된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차별받는다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우리 딸보다 더 신경 쓰고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를 잃은 상처를 입어서 그런지 불안장애 같은 것도 있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혹시나 결혼하면 수민이한테 보이게 될까 봐 제가 옆에서 좀 챙기면서 살려고 했던 건데 아이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던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돈을 보낼 테니 옆에서 우리 종현이를 좀 챙기게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수민이에게 껄끄러지는 일 절대 없을 거고 제가 종현이 옆에서 반만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어머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옆에서 어떤 푸대접을 받고 살아왔는지 알고 있는데 누가 누굴 도와주고 누가 누굴 보살핀다는 거예요? 불안장해요? 저 오빠 옆에서 제일 가까이 10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에요. 성인 되고 나서는 오빠도 밖에서 나와서 살았고 제가 오빠를 챙겼는데 불안장애는 무슨 정신과 코빼기도 비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랑 같이 살고 싶은 거잖아요, 어머님. 그냥 합쳐서 덕 보고 싶은 거잖아요. 왜 여기 와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세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수민아, 너가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난 그렇게 나쁜 엄마가 아니야. 정말 우리 아들이 난 그냥 걱정돼서 옆에서 챙겨주고 싶었을 뿐이야.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거 정말 쉽지 않단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님, 최선을 다한 게 그 정도라면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오빠 생일 때도 케이크 한번 받아본 적 없다고 하고 소풍 갈 때 아니 수능 날도 차가운 김밥 한 줄 사가서 먹었다고 했어요. 시험 잘못 보면 맞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거에 벌서고 했다는데 요새는 아동학대로 잡혀가요. 아세요? 일어나세요. 저 너무 지쳐서 지금 오빠랑도 만나고 싶지 않을 지경이에요. 저희 집에 모실 생각 없으니 아예 꿈 깨시고요. 예,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우리 종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어이가 없구나. 참나. 이놈이 배은망덕해서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시누이를 집 밖으로 보낸 후 한참을 누워 생각했는데 전 이렇게 결혼은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한다고 해도 싫어한다고는 해도 천륜의 연은 끊기 쉽지 않은 법인데 제가 앞으로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고 며칠 밤 뒤척이며 고민하다 저는 남편, 그때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인데? 오빠, 나 정말 오래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나 오빠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나 지금도 너무 힘들어. 그때 그 녹음 파일도 들어보니 무슨 시녀를 들이시려 하는 것 같고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는 얼토당토 않게 오빠가 불현장이라서 옆에서 밥이라도 해주고 싶다던 거 들었어? 오빠한테는 말씀 안 하셨겠지. 남의 자식이라 구박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셨대. 당신 누나한테 하는 것보다 100배 더 잘하려고 노력하셨대. 나 앞으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갈 자신도 없고 가족이 될 자신도 없어. 미안해. 오빠한테 더 잘 맞는 여자 찾길 바랄게. 정말 정말 이기적으로 선택해서 미안해.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갈게. 그렇게 남편은 저희 집으로 당장 달려왔고 저에게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며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중간중간 어딘가에 전화도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알 길이 없었고요.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며 달려가는 남편을 보니 속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명품 가방을 큰 봉지에 챙기더라고요. 아니 종현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거 돌려받으러 왔어요.
왜요? 왜 다 넣는 거냐고? 이제 저희 안 볼 사이니까 갖다가 다 팔려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시누이 방에 있던 명품들을 싹 쓸어서 봉지에 넣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열어줬는데 건장한 한 남성분이 서 계셨어요. 보더니 시누이는 사색이 된 채로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여, 여보. 누가 여보야? 내가 네 여보야? 왜? 너 우리 아들 버리고 잘 살고 있었어? 바람나서 딴 놈이랑 살림 차린다고 나가더니 겨우 네 엄마랑 붙어서 먹고 살고 있었냐고? 어? 돈, 양육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있었으면서 전화번호는 바꿔버리고 내가 우리 아들 엄마라서 신고도 안 한 줄 알아. 나중에 우리 아들이 보면 쪽팔릴까 봐 숨어서 겨우겨우 이사 온 게 이쪽이라니. 당장 돈 내놔. 경찰도 다 불렀어. 여보, 왜 그래? 나 돈 없어. 정말 한 푼도 없는 거 알잖아. 그걸 내가 알아야 해? 저 장모님이란 아줌마도 너도 파렴치한 건 똑같아. 아참, 아줌마 뒤에 손님분들 와 계시던데 우리 처남이 아주 열심히 복수를 준비했더라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가 뭐야? 응? 내 딸이 바람이 나든 말든 잘나서 바람 났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뒤에 와 있는 사람들 보고도 그런 말 나오나 보자고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짐을 다 싸고 있었고 집은 점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이후 들어온 사람은 거의 한 5명 정도 되었으려나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어머님한테서 돈을 뜯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하더군요. 야, 너가 돈 떼어먹고 가는 바람에 전에 동네에는 난리가 났었어, 알아? 핸드폰도 본인 명의로 해지시키고 네 딸이랑 아들이랑 호적에서 끊어버렸으니 너를 찾을 길이 있었어야지. 나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 고개 들고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 어떻게 너가 이렇게 밥을 잘 먹고 살 수가 있어? 응? 그래, 이제 너도 끝났다. 네 아들이 우리한테 너 있는 곳 알려준 거 알지? 끝엔 당신도 모두에게 버림받을 거야. 그렇게 살면 못 써. 자, 잘못했어. 이러지 말고 말로 하자고.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들어보니 어머님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가명을 써서 돈을 모두 갈취했었고 어르신들이라 어떻게 할지 몰라 어영부영 하는 틈에 도망을 간 거였어요. 많지 않은 금액이라 경찰에서도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시며 울더군요. 제가 29석에 시집을 올 생각을 했으니 저도 범죄자가 될 뻔한 거였어요. 그렇게 집은 경찰까지 오면서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아예 끝낼 생각으로 모든 일을 버린 것 같더군요. 정연아, 네 엄마 죽는다. 뭐 때문에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벌렸어? 네 전매형까지 다 부르냐고, 응? 이제 저희 엄마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저 남의 자식이라고 신경 안 써주셔도 된다고요. 저 불안장애도 없이 자랐고 힘들어도 그냥 저 혼자 이겨냈어요. 여태까지 엄마 사랑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론은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어야 했네요. 이제 그냥 아들 얻는 셈 치고 누나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벌은 받으셔야죠. 잘못한 죗값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명품 이건 제가 사드린 거니까 제가 도로 가져갈 거고. 아참, 그리고 누나 위자료에 내 돈도 들어가 있잖아. 그 돈도 갚아줬으면 해. 그때 변호사 끼고 했던 거라 증거도 다 있잖아. 알지? 종현아, 미안하다. 내가 허튼 소리를 했지? 내가 왜 너희랑 같이 살겠어? 어? 너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건데 내가 부모로서 실수했구나. 내가 잘할 테니 이 사람들 좀 해결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엄마랑 아들이잖아. 연이 절대 끊길 수가 없다고. 내가 수민이한테도 잘하마. 최선을 다할 테니 한 번만. 우리 여태까지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그리고
저희 불러서 찾아갔을 때 두 분이서 얘기하던 거 음성 파일도 다 있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도 받게 하시려 했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독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시어머니가 되는 것도 싫고, 제가 제일 사랑할 아이의 할머니가 되는 것도 싫습니다. 보험료 제가 대신 내드리고 있었던 건 해지될 겁니다. 돌아가셔도 그 누구에게 아무 이득이 없으니 경찰서 가셔서 잘 합의해 보세요. 또 도망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빈소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13년간 밥은 주셨잖아요. 사람답게 삽시다. 네? 그렇게 제 남편은 뒤를 돌아서 저와 함께 집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 속을 끓였을 생각하니 제 맘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 얼굴을 빤히 보다 남편은 입을 떼었습니다. 이제 다 됐어. 우리만 행복하게 살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될게. 그날을 끝으로 저희는 아예 연을 끊고 살고 있고요. 그 뒤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님과 시누이 모두 완전 파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사기친 돈으로 모조리 명품을 사고 호텔과 여행을 다니며 다 썼다고 해요. 이제는 되돌려줄 돈도 없었겠죠?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양육비를 다 뱉어내야 했는데 낼 돈이 없어서 어머님과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서는 단칸방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빌리다 감당이 되지 않아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뒷이야기는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그 뒤로 저희는 결혼식도 잘 치렀고요. 남편하고 현재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정말 행복한 소식은 그 이후로 저희에게 선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쁜 딸이고 하루하루 복된 마음으로 예쁜 생각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최고의 남편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살아가면서 싸울 수도 있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정말 파렴치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야기이지 않나요? 연을 끊고 시작을 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도 큰 용기를 내주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